폭염도 폭염이지만 농민들은 요즘 가뭄이 더 걱정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 다 죽어가고. 보령 때문에 저수율이 사상 최저치인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인 도로 등이 빗물을 흡수하지 못해 사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일부 호수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톡톡톡 알기 쉬운 환경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9월 15일이었죠.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10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예, 이게 또 어떤 의미고 또 100일이 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물관리가 기본적으로 이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수량을 관리하고 환경부는 수질을 관리하는 이원화가 돼서 거기에 따른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100일 전에 일원화가 돼서 환경부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가 100일이 됐다는 의미는 물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방향이 설정이 되고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처에서 이제 제시한 4대 정책 과제, 우선 물 낭비를 없애자, 식수, 어떤 물 걱정을 덜어보자, 예, 그리고 이제 물로 인한 피해들을 줄이자, 그리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자, 이렇게 큰 틀에서 4가지가 제시가 됐던데요. 버려지는 물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재활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빗물 같은 경우도 우리는 많이 바다로 내려보냅니다. 근데 이런 빗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하수라든지 폐수를 재이용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낭비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상수도의 경우에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상수원 중에도 광역상수도가 있고 일반 이제 상수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낭비적인 요인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댐을 건설해서 관리로, 흔히 얘기하는 댐 건설 관리의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작은 규모의 댐까지,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한 댐까지 다 하면 17,500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제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들은 다목적 댐 한 20개를 포함해서 한 37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댐은 기본적으로는 물 공급을 위해서 사실 댐을 막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물을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자원을 효율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제 시대가 되었고요. 대규모 댐은 막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관리 차원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규모 댐의 경우에는 유역 공동체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런 부분의 경우에 한정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 여름만 되면은 가뭄, 녹조 그런 현상들로 좀 많이들 이제 피해도 겪고 불편해들 하시는데요. 그런 어떤 근간이 되는 법들도 환경부로 통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일원화된 부분들을 가지고도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수자원 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이 하천 시설물의 경우에도.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물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국가위원회라든가 유역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물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관리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도 결국에는 또 소관 부처가 다 다르던데 이 역시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보면은 좀 통합으로 이렇게 추진돼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관리 기본법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조정이 가능하도록 체계는 이제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용 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물의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작업들은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래 세대를 위한 물 관리, 4대강 자연성 회복과도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4대강 보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지난 8월에 4대강 조사 평가단이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대강 조사 평가단이 중심이 돼서 이 보 개방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서 그 과정에 대한 조사, 분석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국민들이 또 이 부분에 공감대 형성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거쳐서 철거를 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보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 계획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부가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이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빗물을 활용한다든지 강을 복원한다든지 하는 주제로 한 4개 주제를 정해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좀 모집을 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에게는 좀 네. 수상도 좀 하고 상금도 좀. 예, 그렇게 네. 좀 하고 그걸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모여지면 이 아이디어를 사실 정책에도 좀 반영을 해서 네. 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 물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도 좀 참고를 하고 기업을 육성하고 하는 차원에도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반영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제 물은 더 이상 무한정 주어지는 자원이 아닙니다. 가뭄, 녹조, 그리고 홍수로 인한 도시 침수, 여러 가지 물 피해들이 늘고 있는데요. 통합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숙명과 같은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